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좋고 종목들은 재미없고 아마 그런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옐런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할 것이다. 이제 뭐 그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 25만 달러 걸려 있는 걸 갖다가 전체 예금으로 확대할 것 같다. 이거 제가 어저께 뭐 장중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었잖아요.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상의 추가 조치도 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2008년과 지금 은행 상황이 다르다.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금융위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옐런이 뭐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옐런만 가지고도 특집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옐런만 한번 집중적으로 파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연준에 근무할 때 그 의장 말고 일반적인 어떤 근무자로 이제 근무를 할 때 옐런이 굉장히 유능한 어떤 이제 근무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을 내서 보고서를 올리면 그 전망이 대체로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체로 예상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옐런이 금융위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자신감을 주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다만 미증시가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거나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 글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상을 안 하면 뭔가 숨은 악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오죽하면 인플레이션이 이 지경인데 금리를 안 올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경계감을 좀 드러냈고요. 예, 토로 스탠슬록이라는 사람은 은행 위기 자체가 금리를 이미 1.5%포인트 인상한 것만큼의 타격을 줬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또 세게 올려버리면 좀 금융시장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은행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는 인상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제각각이에요. 올리는 게 좋다, 멈추는 게 좋다.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도 서로 의견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려봐야 0.25라는 건 투자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제 현재 은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잡히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거나 어떤 형태의 어떤 언급을 하는지 여기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자체는 겉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반응을 준 어떤 뉴스들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오래간만에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중국 공장 설비 관련한 어떤 제재 5% 정도는 뭐 늘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중국의 반도체 투자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최악은 아니다죠.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니라 최악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K-칩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리면서 지수 올리는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좀 종목별로 좀 엇갈렸고 사실 하이닉스가 4% 올라가면 소부장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막 한 5, 6%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종목들별로 좀 차별화됐었잖아요. 어저께 나온 이 뉴스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찜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을 대거 유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국내 소부장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철강주 많이 올라갔는데 중국이 올해 이제 생산량을 좀 줄일 것 같다. 뭐 탄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줄일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또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일부 종목은 또 리튬 관련된 재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한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한 2조 한 3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매수로 잡히면 좋은데 오늘은 매수가 완전히 늘었다라기보다는 매도가 많이 줄었고 매수는 골라서 오늘 뭐 전기전자나 뭐 서비스 이런 것들만 골라서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라 담는 정도의 매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선물은 장중에 거의 8천 계약 정도까지 갔다가 뒷부분에 절반 정도로 줄었죠. 이 표기된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줄어 끝나서 오늘 지수 올라간 게 조금 오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종목인데 금융주 쪽을 좀 파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매수 쪽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거의 대부분 다 매수 쪽에 들어가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너무 상위 종목만 사가지고 시가총액
탑 10 안에 있는 종목은 어지간한 건 다 매수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가 원래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차익으로 종목들 싹 사가지고 코스피를 산 거다 이런 분위기 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너무 그쪽만 남아가지고 이게 그냥 선물 가지고 지수 놀이 한 건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였죠.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생각보다는 좀 우려보다는 약했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역시 담았고, 자동차도 역시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단을 또 고르게 담는, 뭐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온 날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뭐 이게 그 2차전지 빅3를 외국인들이 담았고, 다음에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을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게임주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엔터주 중에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은 좀 2차전지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2차전지는 엇갈렸잖아요.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비엠 매수하고 이렇게 갈렸는데, 그 아랫단으로 보면 셀트리온 역시 오늘 계속 담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법 담았습니다.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테스, 뭐 PSK라든가 제우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담아서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뭐 이렇게 이제 담아낸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8천 계약 정도에서 쭉 매도로 내려가지고 오늘 시장은 좀 오버했어,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게 막판에 조금 찜찜함은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FMC 이후에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난번 점도표는 5% 초반 정도로 이제 몰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터미널 금리를 5% 중반까지 봐야 되는지 5% 후반까지 봐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 움직일 거고, 다음에 이제 파월이 웬만하면 그냥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되고 있는 국면이라.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발언을 어떻게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제일 무난한 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 정도만 되풀이하는 정도 수준이면은 중립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뭐 단초가 몇 가지가 잡혔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제일 베스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뉴스가 이번 주에 일단은 없거든요. 일단은 은행 관련된 뉴스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파산하고 있다, 폐쇄됐다, 뱅크런이 있다 이런 뉴스가 일단은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떤 이제 전략가가 얘기한 대로 48시간 동안 이게 없어지면 투자들은 조금 더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 저녁에 별일이 없는지. 그 다음에 코스피는 그동안은 이제 주도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올리는데 SK텔레콤만 대형주 중에서 지수보다 좀 나았고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에 살아나고, 제가 이제 선물 매도가 진정이 되면 3개가 올라간다. 3개 중에 조합이 돼서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게 다 올랐어요. 대형주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경제에 대한 두나 우려가 희석이 되면 전차,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려가 된다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은 2차 전지 철강,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정도가 특징주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는 뭐 85% 이상 0.25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금리는 뭐 어떻게 나와도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0.5 나오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경계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코스피는 2350이 하단이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2월부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상단은 2470에서 80, 하단은 2350. 그러니까 하단을 잡은 그 이유는 뭐냐면 달러 차트상 121선을 깨지 않았다, 이번 반등 국면에서는. 근데 그 121선에 해당되는 게 원화 차트로는 23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를 완전히 내던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거였는데, 일단 다행히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한 70포인트 가까이 여유가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다음 거까지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제가 1320원을 말씀드렸잖아요. 132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빠질 수도 있다, 그 기준보다. 그래서 1320원이 정점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일단 그 위치가 또 됐죠. 다음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200주선. 200주선은 과거에서 한번 찍고 나서 또는 깨지고 나서 회복되고 나면 1년 이내에 다시 깨지는 않는다. 근데 다시 깨는 경우가 딱 2번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말 바꾸면 이번에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번 은행 사태가 금융위기급으로 번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개가 다 지켜졌어요. 여기다 제가 하이닉스 달러 차트로 또 지난번에 57달러에서 58달러 그게 바닥이 되고 돌려야 된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게 다 조건이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제가 잘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예측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측한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테스트를 또 하게 되면 이번엔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S&P 500 지수 주봉 이게 이제 다음에도 계속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에 혹시 뭐 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엔 지지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위에서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해서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에 제가 기업 분석 그 강의도 계속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가입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 꼭 한번 기업 분석 방송 강의실 봐주시고 다음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내용들 시황 브리핑 이런 거는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엠마리님도 계속 올리고 계시거든요. 이것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한 설명 최근에 저 수급 동향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엠마리님이 또 이것저것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라리서치 하루에 1,000원꼴 가입은 이번 달까지만 혜택이 됩니다. 많이 또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